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식중독의 역학적 특성과 발생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세균성 식중독하고 소화계통 감염병에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소화계통 감염병의 가장 어, 그 대표적인 어떤 질병들이 뭐 코로나 뭐 코로나가 아니고 콜레라, 그죠? 그 다음에 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법정 1군 감염병이 대부분입니다. 법정 1군 감염병이 대부분이고 보통 소화계통 감염병은 무엇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댔죠? 환경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이처럼 이 세균성 식중독하고 소화계통 감염병이 그 정상이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계통 감염병은 소량의 균으로서,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균만으로도 발생되어지는 것이 소화계통 감염병인데, 이 세균성 식중독은 다량의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중요하니까 꼭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계통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과 반대로 세균성 식중독, 이런 식중독을 남한테 감염시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은 소화계통 감염병에 비해서 잠복기가 좀 짧습니다.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한 8시간 내에 발생합니다. 그에 해당되는 식품을 접했을 때그 8시간 내에 보통 발생하는 것이 세균성 식중독이고요. 소화계통 감염병은 보통 일주일 정도 그 잠복기가 그만큼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계통 감염병은 대부분 그 완치가 된 이후에 면역이 획득되어지지만 세균성 식중독은 면역 획득은 없다. 여러분 식중독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내년에 안 걸립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조금 더 보충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구 감염병하고 세균성 식중독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구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 소량이고 균의 양이 잠복기가 여기서는 우리가 소화계통 감염병이 경구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의 양의 측면에서 봤을 때 소량 다량이고 잠복기는 길고 짧고 면역이 형성되고 형성되어지지 않고 2차 감염이 있고 2차 감염이 없고 경과 기간이 길고 경과 기간이 세균성 식중독은 짧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중독 지수를 또 많이 표시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온에 따른 세균의 성장 속도라든지 정식 기간, 식중독 유발 시간 등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식중독 위험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섭취 시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우리 식중독 지수 예보를 기상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하고 있죠. 그 예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험 단계가 있고 식중독 위험, 여름에 주로 식중독 지수, 식중독 예보를 합니다. 경고, 주의, 관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지수가요 85 이상. 보통 식중독 지수를 보면 식중독 지수 85라고 했는데 이 100에 대한 의미가 뭐냐? 즉 식중독 지수 100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전에 그럼 식중독 지수라는 것이 어떻게 수치하는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에서 식중독 발생 확률을 백분율로 수치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중독 이 백분율로 수치화했던 그 수치가 10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최적의 조건, 그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 조건, 그것이 뭐냐면 온도로 보면 40도, 수온 농도로 농도 pH로 보면 6.5에서 7.0 사이, 수분 활성도가 1에서 0.99 사이, 요 사이가 실질적으로 식중독이 가장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최적의 조건에서 음식물을 외부에 보관했을 때 초기 균수 g당 한 1000마리 정도일 경우, 그죠? 요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시간 반에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식중독 지수 100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최적의 조건에서 음식물을 외부에 보관할 때 초기 균수가 g당 1000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시간 반 만에 식중독이 발생할 그런 의미가 바로 발생할 확률이 식중독 득시 10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이라는 단계는 뭐죠? 여기 보시면 85라는 것은 어 아까 3시간에서 4시간 내에, 그죠? 거의 뭐 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서너 시간 내에 이런 최적의 조건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위험 단계, 즉 85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 경고는 그 지수 범위가 50에서 85 사이. 그래서 보통 한 4시간에서 6시간 내에, 즉 최적 조건에서 4시간에서 6시간 내에 식중독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식중독 경고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지수 범위가 35에서 50 미만인데 이때는 6시간에서 11시간 내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주의에 대한 부분이고, 35 미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거는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음식물을 좀 취급 주의를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식중독 지수 외부에서 관심이라는 주의보를 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중독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균 자체의 세균성 그 식중독에서 이 세균 자체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어지는, 그죠? 감염형 식중독과 그 다음에 이 세균에서 내뿜는 이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어지는 독소형 식중독에 대해서 또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기타 나머지 있는 어떤 자연에서 발생되어지는 것들, 그다음 바이러스성 식중독,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